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세금, 세금 지킴이 김대기 대표입니다. 제 블로그나 밴드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금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번에는 이제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다 부과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상속 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 재산 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받고 난 다음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속 재산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5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그 배우자, 남편이나 뭐 아내 이런 분들이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자녀가 또 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뭐 최소한 5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괄 공제를 또 5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제들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공제들을 좀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듯해요.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도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공제하는 방법들을 잘 혼동하셔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 공제할 수 있으면은 그런 그 공제할 수 요건들이 된다면 얼마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 공제가 안 된다면은 또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25억 원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다? 25억이나 받으면은 보통 절반이면은 한 10억 정도가 넘게끔 상속세가 나올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억 원을 내야 된다. 어떠한 경우도 6억 원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밴드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상속재산은 지금 25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23억. 그분은 이제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금은 2억이다. 그리고 상속인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이다. 라고 지금 해주셨고, 이제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배우자 법정 상속 공제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 자, 이제 배우자는 이제 이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 또 실제 상속분이 있는데요. 법정 상속분과 이제 실제 상속분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법정 상속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았을 때 일괄 공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와 법정 상속 기준으로 일괄 공제와 금융자산 공제 한꺼번에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이제 이 상속재산 공제가 어디까지 될 수 있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공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해줍니다.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뭐 일괄공제 이런 거 쭉 해주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기초공제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재산을 남겼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억 원 해줘버립니다. 기초공제 2억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배우자가 만약에 계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5억이요. 배우자한테 한 푼도 상속을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억 그리고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그 계산하는 식이 이겁니다. 맥스 미니멈 이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비교를 해서 뭐 큰 금액과 작은 금액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5억 원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된다. 이 시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시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밖에 인적 공제는 지금 이제 자녀 공제, 그 아까 자녀들이 있었죠. 상속인 중에 그 자녀들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2명이었으니까 1억 원을 공제를 해주겠네요. 네. 지금 이 공제들은 기초 공제 2억 받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받고요. 그다음에 또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적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녀 중에 또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성년자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그 남은 연수에 대해서 약 1,000만 원씩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10살이라고 한다면 19세까지는 9년이 남았죠. 네, 9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곱해주면은 약 9,000만 원 정도가 또 미성년자 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로자 공제는 보통 이제 이 상속인들이라든가 동거 가족, 동거 가족 중에 65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요.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였는데 아까 10살 미성년자였는데 얘가 좀 이렇게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또 장애를 당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사는 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10살짜리 아이가 이 평생 몇 년 동안 살 걸로 기대가 되냐라는 기대여명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여명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85세쯤 아마 될 겁니다. 85세. 그래서 지금 한 75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약 75 곱하기 1,000만 원, 약 7억 5천만 원을 또 장애인 공제라고 해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누적적으로 쭉 해줍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기초공제를 2억을 받았고요. 그 밖에 인적공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녀공제 아까 1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미성년자 공제라든가 장애인 공제가 만약 없다고 봤을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과 자녀공제 5천만 원 곱하기 2명 1억 3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해서 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무당국에서는 야, 그 금액이 너무 적으니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 줄게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 대신에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물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해서 아까 뭐 미성년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합하면 5억 원이 넘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 5억 원 넘은 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둘 대신에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는 최소 5억을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는 전액을 해줍니다. 1,000만 원 있다가 1,000만 원 전액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원 이하는요. 1억 원 이하는 이제 2천만 원을 해주게 됩니다. 2천만 원. 그래서 뭐 9천만 원이다. 그래도 2천만 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1억을 넘은 금액이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1억 원 넘은 금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5 곱하기 20%. 5, 20, 1억 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10억이 있다 그러면 2억 원을 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제 2억까지는 2억까지가 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제 10년 이상 돌아가신 분과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 그 주택가액의 100% 만약에 뭐 10억 원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100%면 10억 원 아닙니까? 10억 원을 해주느냐 아니 6억 원까지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가압상속이나 영농상속 같은 경우에는 뭐 200억 원이나 15억 원 많이 해주죠. 이런 것들을 쭉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쭉 해주는데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이제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운영하는 밴드인데요. 지금 밴드에 지금 이제 올라온 질문, 방금 그러니까 지금 공유한 그 질문이 이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총자산이 25억이고요. 상속인 및 배우자가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공제와 배우자 법정상속 이걸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밑에 걸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신 거예요.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제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글을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이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상속재산 공제의 기초공제와 그밖인척공제 방금 봤었죠? 네. 이 기초공제와 그밖인척공제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들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는 이제 배우자 공제하고 아까 일괄 공제하고 봤었죠? 네, 이 배우자 공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제가 되고 지금 이 산시기에서 지금 배우자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례별로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는 어떤 의미이고 아까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가 5억이 안 됐을 경우 해준다고 얘기했었죠? 네,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준다 라는 것들을 갖다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단독 상속이 됐을 경우에는 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5억 원 미만인 금액을 적용한다. 네, 배우자가 이제 그 상속 순위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자녀도 없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도 없고 하다 보면 배우자가 다 단독으로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우자 혼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 합한금 5억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해주고 배우자 공제와 네, 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나온 금액 그대로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아까 봤었죠? 네, 금융재산 공제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동고주택 상속공제도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동고주택 상속공제의 요건들이 좀 꽤 있습니다. 이 요건들의 다 맞아야 네, 이 동고주택 상속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일단은 이걸 한번 숙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상속재산 공제 그 내역들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자세히 볼 수 있게끔 계산도 해보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상속세 세액 계산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상속재산가액이 아까 25억이라고 했었죠? 네, 25억입니다. 25억이 되고요. 배우자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죠? 두 명이. 네. 자, 일단, 배우자가 뭐 없다고 해볼까요? 네,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25억을 자녀 두 명이서 네, 12억 5천만 원씩 가져가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녀가 두 명이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기초공제 2억이 되겠죠. 근데 자녀공제가 두 명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됩니다. 근데 2억 원과 1억 원이 5억이 안 되죠. 그래서 일괄공제 5억을 적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10명이다. 그러면요. 자, 기초공제 2억을 받았죠. 자녀공제가 자, 10명이니까 한 사람 5천만 원씩 5억을 받겠죠. 그러면 2억과 5억, 7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공제는 네, 5억 받느니 7억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겁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해서 5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해준다더라 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자녀가 두 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자, 배우자 공제를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억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 세 명에서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눠 가질 때 일단은 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요. 네, 자녀가 가져가야 될 몫의 50%를 더 줍니다. 자녀들이 한 7억 가져갈 때 지금 배우자는 10억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은 한 약 7억 1천만 원씩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이제 10억씩. 이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 근데 이 배우자한테 이제 실제로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배우자한테 한 푼도 안 줄 수 있겠죠. 네. 영원이다. 그러면 자녀 1인당 네, 2명이기 때문에 12억 5천만 원씩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얼마가 가느냐에 따라서 네, 자녀들이 또 이 실제 가져가야 될 몫이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대로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배우자가 뭐 20억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녀들은 2억 5천씩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된다면.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자,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배우자한테 한 푼도 안 간다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서 5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한 푼도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12억 5천만 원씩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받아서 10억 원이 공제가 된다는 거죠. 10억 원이 공제가 돼서 세금은 약 4억 2,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배우자가 없었을 때는 세금이 얼마 나온 거 볼까요? 네, 배우자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녀 2명만 있고 일괄공제만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세금이 6억 2천입니다. 6억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배우자가 있음으로 해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4억 2,6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좀 많이 줄었죠. 배우자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배우자가 법정 상속비 10억 아니었습니까? 이 10억을 한번 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그러면 1072, 428, 571 다 가져간다 라고 봤을 경우에는, 자, 아까 그 배우자 공제해 줄 수 있는 그 산식이 있었죠.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비교를 해서 30억과 작은 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5억 원과 비교해서 큰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실제 상속분이. 네, 똑같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일괄공제 5억을 받았죠. 그리고 배우자 상속분 10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2억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 배우자가 한 푼도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보시면 4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배우자한테 실제적으로 상속을 법정 상속분을 했더니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세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내게 되실 때 이건 다 고려하셔가지고 배우자한테 좀 얼마를 줄 것인지 라는 것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배우자 연세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실제 상속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한테 안 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세금도 잘 따져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25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25억 중에 금융재산이 2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융재산이 2억이면은 지금 또 세금이 약간 더 줍니다. 네. 금융재산이 없었을 때 2억 1,200보다는 금융재산이 있음으로써 약 2억으로 좀 줄어들었죠. 그럼 금융재산도 지금 아까 최고 지금 이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2억의 20%인 이 4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까 23억 있었는데요. 이 23억 부동산 중에 좀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그 부동산의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그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그렇게 이 상속인들도 하지 않을 그런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동산은 처분을 해서 일단 금융재산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을 해서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금액은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한 10억 원, 2억 원이 아니라 부동산을 팔아서 8억 원을 보태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금융자산을 마련해 놨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금융자산 공제가 2억 원이 공제가 돼서요. 세금이 1억 5,300으로 줍니다. 자, 금융자산이 2억이었을 때는 2억이었는데요, 세금이. 금융자산이 10억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여기 2억 원이 금융자산 공제가 돼서 세금이 더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동부주택 상속공제, 부동산 중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지금 주택을 1주택만 갖고 있었는데 이 상속받은 자식이 그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그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다가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그 동거주택이 한 10억짜리였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어차피 물려받을 건데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10억 원에 100%, 네, 10억. 근데 한도가 6억이라 그랬죠. 네, 6억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거주 상속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 동거주 상속공제 받고 나서 보니까 세금이 1억 1,500만 원을 줄었습니다. 자, 아까 얼마였습니까? 동거주 상속공제를 안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1억 5,300이었는데, 네, 동거주 상속공제를 갖다가 넣었더니 지금 1,500으로 줄었습니다. 1,500으로. 자, 이걸 더 줄여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자녀가 2명 중에요. 한 명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1억 9천이 들어간 거 보니까 자녀 나이가 지금 0살이라고 치고 1억 9천이 들어간 모양인데요. 여기 자녀 나이가 한 10살이다. 10살일 경우에, 자, 10살에서 19세까지, 자, 남은 금액 기간이 9년이죠. 9년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여기 9천만 원 정도가 또 미성년자 공제가 되네요. 미성년자 공제가. 네. 근데 이렇게 해봤자 지금 세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있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아까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 요걸 합해서 지금 5억이 안 되죠? 일괄공제 아까 5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아까 장애인이라고 가정을 해봤었죠. 지금 10세라고 10세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기대연명이 아까 몇 년 남았었습니까? 75년 남았었죠. 75년. 그러면 75년 곱하기 1,000만 원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 5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애인 공제로. 그래서 기초공제와 여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합해서 5억 원이 넘죠. 그러면 이 일괄공제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공제액이 다 합해봤더니 25억이 다 공제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세가. 자, 이거는 되지도 않을 그 가정들을 좀 다 넣어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걸 갖다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속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 상속재산 공제가 여러 가지 중에 다 해준다.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그 다음에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가 만약에 5억 원이 안 넘어가면 일괄공제로 대체를 한다.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5억이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 이렇게 딱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녀만 있었을 때 한 6억 정도가 지금 상속세가 나왔었죠. 25억 상속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죠. 6억에서부터 4억,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1,500만 원,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재산 공제는 어떤 것들을 공제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5억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잘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녀가 몇 명이냐,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느냐, 또 장애인이 있느냐, 그리고 배우자한테는 실제로 상속을 얼마나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또 그 중에 부동산은 얼마고 금융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주택이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주택이 있다면 거기에 동거한 상속인이 있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냐 라는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상속세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 공제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미리 피의 상속인,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갖춰 놓는다든가요. 금융재산 공제라든가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든가 해당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해 놓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상속세 중에 상속재산 공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숙지하셔가지고 뭐 절세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이걸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